예, 계속해서 이번에는 김을호 교수님이 직접 추천해 주시는 19번째 도서를 만나는 시간이죠. 지난주에 예고를 해주셨어요. 권혜연 작가의 나는 꿈이 있어 멈추지 않는다라는 책인데 저자가 권혜연 작가신데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파란만장합니다. 이 권혜영 작가님 책 표지를 네. 보면 정말 아름다우신데 네. 이 내용을 보니까 네. 정말 소개 멘트를 이렇게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네. 간단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저자는 어린 시절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던 소녀였다. 가정형평상 여상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네. 시골에서 고추만 따며 머물러 있기엔 자신이 너무 아깝다고 느껴 바로 서울에 올라와 설거지, 커피, 서빙 등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순간도 이루고 싶은 꿈을 놓치지 않았다. 학벌도 배경도 없이 맨손으로 출발했지만 네. 결국 자신이 꿈꾸던 선생님이라는 꿈을 넘어 드디어 국제대학교 뷰티 코디네이션 학과의 학과장 겸 이렇게 교수로 대학 교단에 서는 것은 물론 다양한 또 국가기관과 기업 등 연간 100여 곳 이상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우리 멋진 작가입니다. 와, 그러시군요. 네. 여상을 졸업하셨는데 그렇죠. 한순간도 꿈을 놓지 않고 그렇게 노력한 끝에 국제대학교 뷰티 코디네이션 학과의 학과장님이시라. 그렇죠. 와. 무작정 서울에 올라와서 15년 후에 드디어 교수가 된 네. 학과장이 된 정말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네, 이렇게 되신 것은 새벽 3시에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군요. 그렇죠. 교수님이 이 책을 19번째 추천 도서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것 같아요. 네. 정말 보통 사람들은 가계부를 쓴다는데 이분은 네. 시간 기록부를 쓰시는 가계부보다 시간 기록부를 쓰시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자정까지의 네. 삶. 그러니까 잠을 정말 치열하게 3시간씩 자가면서 지금도 네. 새벽 3시에 나서 와. 이렇게 이 방송에 필요한 자료들도 정말 새벽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 새벽 3시에 기상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추천하게 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네. 한 번뿐인 삶, 우리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네. 저당 잡힌 힘든 현실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꿈을 꾸고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있음을 이 책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어서 추천했고요. 또 꿈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들만 이루는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막연한 환상이 아님을 또 누구나 진심의 땀과 노력으로 목표를 손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또 알게 해줌으로써 희망으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천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꿈을 이루는 인생의 목표 앞에서 시련과 고난 등의 부정적인 부분만을 생각하지 않고 꿈 너머의 꿈, 희망을 이야기함으로써 삶의 완성이 없고 꿈은 끝이 없음을 전하고 싶었고 역경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꿈을 꾸며 나가는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전하고 싶어서 이 책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꿈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고 본인의 이 꿈을 실현하면서 이 책을 통해서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또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책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흔히 방송에서 보는 것처럼 몇백억, 그다음에 정말 엄청난 결과를 이룬 이런 걸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정말 어렸을 때 고추밭에서 저 시골 청양에서 또 가정형평상 여상에 들어가서 또 서울에 올라와서 정말 자기의 일, 뷰티의 일을 찾기까지의 그 네. 과정, 그러면서 꿈 너머의 꿈, 정말 소박한 꿈, 교사가 되기까지 또 교수가 되기까지의 그 여정을 나타낸 책이라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꿈이 있어 멈추지 않는다. 네, 멈추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김 교수님도 꿈조차 꾸기 힘든 시간들이 있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희망의 끈조차도 떨어져서 없어진 그런 절망의 순간들. 지하 20 몇 층? 지하 20층. 20층. 지하 20층. 그러니까 실은 네. 사업을 하고 교육 사업을 하다가 정말 지하 20층까지 내려갔을 때는 네. 그때 제일 로망이 뭐였었냐면 저녁 8시. 이 저녁 8시가 되면 독촉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이후에는 저녁 8시에는 정말 그 일말의 그 인간성이 이 법적으로 존재하는지 저녁 8시 되니까 독촉 전화가 안 와요. 8시가 기다려죠.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때 좀 숨을 좀 더 크게 쉬고 그리고 아침에 눈 뜨는 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실은. 네. 근데 그걸 잘 극복했기 때문에 네. 실은 그 시기에 정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한 달간 정도 있을 때 읽었던 그 책. 네. 그 전까지는 정말 깊이 있는 책이었지만 그 한 달 동안 무의미한 시간에 삶을 포기할까 할 때 읽었던 자기계발책, 흔하게 주변에서 겪었던 그런 시간 관리, 그다음에 인과관계, 소소한 그런 경영에 관련된 것들을 읽었기 때문에 정말 잘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누구나 다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 뭐 인간관계에서 또 일과의 관계에서 예.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런 순간 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방탄청년단으로서 그렇죠. 김호로 교수님과 함께 수요책 갈피를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유일하게 방송에서 이렇게 인정한 방탄청년단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 한 13년에서 23년을 네. 예약도 해놨잖아요. 그때 가서는 방탄중년단이 될 거고 청년단이 이제 중년단이 되고 이제 또 70 넘어가면 또 방탄노년단도 될 수 있고 노년단. 예, 우리는 앞으로 이게 정말 이렇게 희망이 보장된 예, 이런 일을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메시지 네. 짧게 정리하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꼭 네.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네.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가슴 뛰는 일을 꼭 찾아서 도전하라. 이 작가는 뷰티를 찾은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경험하라. 경험하라. 새로운 삶의 무대에 나를 올려서 한번 경험하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해봐라. 네.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배우락의 두 번째 뜻이죠. 네. 가르치고 경험하면서 배우자. 네. 세 번째, 한 번뿐인 삶에서 누구보다 자신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갖추고 꿈과 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라. 이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자존감. 나 스스로에게 자존감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을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그 말인 것 같고요. 네. 네 번째, 죽는 그날까지 책을 읽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배우고 또 배워서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디자인해라. 이 디자인 또 나왔네. 우리 지난주에 김은주님께서 네. 드림, 예. 디자인, 도네이트 이렇게 해서 이런 로드맵을 정했는데 3D 로드맵. 그렇죠. 3D 예. 로드맵. 자기 자신을 디자인하지 않는 사람은 네. 성공에 이를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흔히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안 된다, 가망이 없다, 단념에 가까워져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 책을 통해서 용기를 가져보시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이 저자가 이렇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의 자리에 왔는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일단은 책은 총 5개 파트로 되어 있고요. 네. 파트 1에서는 꿈, My Way라는 My Way. 이런 장의 주제가 있고요. 네.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포괄적으로 꿈을 꾸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네. 가장 큰 꿈을 품어라. 네. 최저 시급을 받는다고 나의 꿈까지 작아서는 안 된다. 네. 나는 시급 1,100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1,100억짜리 꿈을 꾸었다. 와. 현실의 고달픔 따윈 저 멀리 치워버리고 가능한 한 가장 크고 엄청난 꿈을 상상해라 해서 이렇게 파트 1에서는 꿈 My Way. 예. 네. 파트 2에서는 네. Follow Your Dream. 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행복하고 즐겁지만은 않을 것이다. 실망도 따르고 고통도 있을 것이다. 네. 그러나 그 실망과 고통은 내 꿈을 향한 애정과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기꺼이 감내할 수 있다. 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가시밭길도 행복이듯 간절한 마음에 울림을 따르며 나아가는 그 길은 고통마저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2장에서 이야기 주셨습니다. 와. 3장에서는 네. 오늘도 수고했어. 네. 내일의 너는 더 빛날 거야. 어허.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고난이 왔다고 거기에 속지 마.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암담함도 네.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듯한 이 서러움도 네. 모든 에너지가 고갈된 듯한 이 힘겨움도 결국엔 다 지나가리. 이 모든 건 곧 지나갈 일이다라고 이렇게 파트 3에서 총괄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그러네요. 파트
4입니다. 네, 제가 여기에 좀 관심이 많은데 네. 준비된 사람이 아름답다. 준비된 사람이. 네. 네. 20살 이후로 내가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았다면 청양의 고추밭에서 무작정 상경해서 여상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내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30살이 되고 40살이 되어도 양팔을 까며 눈물 흘려야 했을지도 모른다.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려면 배워야 한다. 네. 학문이든 기술이든 내 안에 차곡차곡 배움을 채워야 더 많은 곳에서 나의 쓰임이 생긴다 해서 배움, 우리 지난주에 소개했던 전현미 작가도 마찬가지로 네. 배움의 얘기인데 그러네요. 우리 또 권혜영 작가님도 배움을 이야기했고요. 배움으로 준비가 딱 됐을 때 그 삶이 아름답다. 그렇죠. 네. 이제 파트 5에서는 네. 커리어의 아름다움을 더하라. 고운 심성에서 비롯된 고운 말은 나만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나를 더욱 빛나게 한다. 올바른 가치관에서 비롯된 겸손한 태도는 네. 나의 행동에 힘을 실어준다. 그래서 잘 가꾸어진 마음의 정원, 그로부터 나는 향기, 그리고 정성스럽게 순간순간을 준비하는 외모, 이것이 잘 갖추어진 사람의 삶은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 눈부시게 아름다울 것이다 해서 인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인 향기로울 향, 인향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시간에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장 챕터를 이야기했는데 그 챕터를 아우러서 이렇게 스토리로 제가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게 쭉 스토리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훨씬 더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환경의 부등호, 생각의 부등호, 마음가짐에 대한 부등호, 이렇게 현재의 문제에만 몰두하지 말고 앞으로 좀 더 전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향하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들이 전반에 담겨져 있는 것 같고, 저는 아까 그 파트 3 세 번째 그 내용을 소개해 주면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라는 그 표현. 우리 보통 우리가 하는 얘기 보면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고난은 그러면 영광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전현미 작가의 이 표현이 마음에 와닿는데, 교수님이 이 책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권혜영 작가의 이제 책 내용 중에서 다양한 곳이 있는데 책 내용 중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 새벽 3시 나의 오늘이 열리는 시각. 배움으로 성장의 계단을 오른다. 앞에 시간과 돈을,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앞에 시간과 돈은 핑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배움 앞에 시간과 돈은 핑계에 불과하다. 나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이건 핑계다. 그래서 배움을 성장의 계단으로 삼아라. 그리고 배움 앞에 시간과 돈은 핑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지 마라. 그래서 요 시간 관리하고 요 부분이, 배움의 부분이 파트 4가 저는 제일 좀 인상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분은 시계부를 쓰신다며요? 시계부. 가계부가 아니라 시계부. 정말 최고의 아마 오늘에 있기까지 본인을 만든 건 시계부. 그러네요. 지금 오늘 방송 초반에 저와 우리 김 교수님이 방탄소년단 얘기를 했지요. 근데 이 방탄소년단이 처음에 대중 앞에 자기들을 선보일 때 비난이 많았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름이 유치원 수준이다. 다른 가수 음악 따라하는 것 같다. 별로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두렵기도 하고 무서워했는데, 이 친구들이 참 성숙했다고 여겨졌던 것이 그런 시간과 비난도 자신들의 일부러 받아들이고 힘들 때도 음악을 놓지 않고 꾸준히 음악을 발표해 왔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해왔던 피와 땀과 눈물의 시간이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강연 중에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일주일에 168시간, 그중에서 하루에 3시간, 합쳐서 일주일에 24시간, 한 달에 84시간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갖자. 성공과 목표를 위해서. 그래서 보통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지속하게 되면 1만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0년이 너무 길다라면 하루에 6시간씩 5년이면 될 것 같다. 그러네요. 10시간씩 3년이면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방탄소년단의 처음에 비난, 그다음에 주변에서의 그런 어떤 손가락질, 하지만 피, 땀, 눈물. 그런데 이 피, 땀, 눈물의 시간을 제가 강연 중에 3시간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친구들은 방탄소년단 하루에 18시간. 18시간.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젊은 나이에 네. 빨리 선거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남들은 10년 할 거 네. 이 친구들은 정말 한 1년, 2년, 3년 만에 정말 이뤄낸 그런 그럼. 노력, 피와 땀의 결과이다. 네. 그러니까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예.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의 BTS. 오늘날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권혜영 작가의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 책을 읽고 역시 리드 포 액션 그렇죠. 적용을 해봐야죠. 그렇죠. 적용 독서, 실천 독서, 네. 행동 독서. 네. 저는 83페이지에 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12시에 마무리한다라는 이 시계부. 그래서 시간의 가난뱅이가 되지 말자. 네. 가계부 대신에 시간 사용처 시계부를 작성하자. 네. 그리고 83페이지의 마지막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네. 미래 이력서, 미래 명함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 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현재 우리 애청자들도 주부인데 뭐 내가 주부인데가 아니라 네. 우리 지금 현재 이 방탄 청년단도 꿈을 갖지 않습니까? 방탄 그럼요. 중년, 방탄 노년단, 방탄 100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이력서, 미래 명함도 지금 이렇게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네. 우리 애청자들도 한번 오늘 이후에 자녀들과 함께 네. 미래 이력서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네. 미래 명함도 만들어 보시면 기적, 미라클 일어날 그럼요. 거라고 반드시. 확신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시계부 우리 권혜영 작가는 새벽 3시에 일어나지만 꼭 새벽 3시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자기 시간을 쪼개서 잘 관리를 하고 정말 미래 이력서, 미래 명함 그런 것들을 작성해 본다면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권혜영 작가의 나는 꿈이 있어 멈추지 않는다를 읽으시고 느낀 점이나 독서평 또 마음에 와 닿은 한 줄 문장들을 보내주시면 다음 시간에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